미 8군 사령부와 국군 1군단 사령부는 8월 진행된 안강포항 공방전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은 북한군 12사단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좌측의 수도사단은 비악산에 공세를 가하고 우측의 3사단은 포항 북방 93고지에서 공방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저항은 완강했고 아군의 인적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점령지의 인원을 강제로 징집하여 양적으로 충원된 북한군. 급박하게 보충된 국군의 전력은 소모되어 버린 고참병들의 전력을 메우기 어려웠습니다. 북한군 12사단이 안강포항 전투에서 본연의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군의 분전도 있었으나 연합군의 한포 사격과 공중 지원이 치명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당시만 해도 도로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여 산악지대를 강행군으로 돌파해 내려와 체력 소모가 심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보급도 원활하지 못하여 8월 12일부터는 식량 보급이 아예 중단된 상태였지요. 특히 8월 18일 북한군 12사단 1년대 2대대 680여 명의 병력은 불과 6일 만에 20명으로 줄었을 정도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후방 특작부대인 766 부대를 흡수하고 신병을 징집하여 인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후속 인접부대인 5사단에게서 물자를 지원받아 12사단은 다시 전투력을 회복합니다. 5,000명의 사단 병력 중 숙련병이 3,000여 명, 야간전, 유격전 전문 병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북한군 9월 공세는 이미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악산 공략에 힘을 쏟던 국군은 이런 움직임을 미처 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강포항지구의 북한군은 12사단과 5사단, 그리고 17기갑여단의 전차로 증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아군은 봉화봉 지역의 8사단과 수도사단, 그리고 3사단이었습니다. 8월 23일 도움산 전방에 방어진지를 구축했던 26년대는 북한군의 야간 공격에 밀려나 정상 부근에 새로 방어진지를 편성합니다. 대부분 신병이어서 산악지대 방어 임무는 중과 부적이었고 3사단 사령부와 통신마저 원활하지 않아 임시로 독자작전을 전개 중이었습니다. 군단 사령부는 26년대 전투지역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락이 용이했던 수도사단으로 배속합니다. 이 시기 아군의 각 부대 배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사단 18년대는 침곡산에서 비악산 남서쪽 능선의 638고지를 잇는 협곡을, 17년대는 비악산 남쪽 사면의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384, 625고지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으나 강력한 저항에 인명피해만 가중되고 있었고 26년대는 도움산 정상에서 방어선 형성 중에 있었습니다. 3사단 22연대는 158고지와 성곡리를 잇는 도움산 동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었고 23년대는 현대의 한동대 인근에서 무명고지에 대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8월 24일 북한군의 공격은 부대 간극을 파고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방어진지 이동으로 발생한 부대 간 간극을 집중 관찰하기 시작한 18년대 3대대는 오덕리 인근에서 북한군의 빈번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대대장 박철용 소령은 이를 제압할 수 있도록 인접 330고지를 확보하도록 작전계획을 세웁니다. 22시 예하 구중대를 투입하여 여러 번의 공방전 끝에 330고지를 확보합니다. 그러나 작전간 칼리버 50으로 지원 사격을 하다가 대대 전술지휘소가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8월 25일 01시 국군 복장을 한 1개 분대가 대대 관측소에 나타나 사단 수색중대원이다. 대대장에게 안내하라 하니 전투 경험이 없던 경계병이 피하 확인도 안하고 대대장에게 안내합니다. 이들은 대대장을 보는 순간 본부 병력을 제압하고 대대장을 납치해버립니다. 이와 동시에 1개 중대의 북한군이 일제히 돌입하면서 침곡산 동쪽 능선 끝에 위치했던 638고지를 상실합니다. 혼란의 와중에 백병전이 벌어졌고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북한군의 병력이 점차 증원되어 가자 결국 3대대는 각계 분산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10중대는 북한군의 재편성을 틈타 638고지를 공격하여 탈환하지만 대대급 병력의 공격으로 결국 후퇴합니다. 급히 퇴각한 18년대는 4km 후방 31번 도로 인근의 350고지와 대곡동에 새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한편 18년대의 퇴각의 측면이 비어버린 17년대는 2대대와 3대대를 546고지까지 물러 방어선을 편성합니다. 동시에 26년대 또한 북한군 5사단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 주 저항선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수도사단이 비악산 전면 17년대의 공세에 집중하던 틈을 타 주 저항선 좌우측에 기습을 가해온 것입니다.
수도사단은 예비로 두었던 1년대를 제일 위급한 도움산에 급파하고 인비리와 445고지, 277고지를 잇는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사단 전투력 손실이 너무 크게 발생했고 병력 충원 없는 진격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8월 26일 동시에 증가한 북한군 5사단의 압력과 26년대와 방어선 형성을 위해 3사단도 두호동과 128고지를 잇는 새로운 방어선으로 후퇴합니다. 8월 27일 새벽 북한군의 강한 공세에 밀려 결국 기계를 빼앗깁니다. 도움산에서 큰 피해를 입은 26년대는 효자동으로 철수하여 재편성에 들어갔으며 1연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03시 이 밤에 아군 8사단도 갑자기 나타난 북한군 15사단의 공세에 밀려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운주산 전방에 아군 8사단과 수도사단 사이 10km 가까운 공백지대가 발생하면서 동부전선 북한군 최후 공세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8월 27일 아침 동부전선의 모든 구역에서 방어선이 돌파됐다는 보고가 육군본부와 미 8군 사령부에 급전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보고를 침착하게 듣고 있던 워커 중정은 즉각 부사령관 쿨터 소장에게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라 지시하고 동부전선의 모든 작전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단 국군 1군단은 간접 지휘를 하도록 했는데 전선의 위급함 타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잭슨 특임대는 미 24사단 21년대, 미 2사단 9연대 3대대, 그리고 5천 비행장을 경비 중이던 미 73 전차대대로 잭슨 특임대의 작전구역은 죽장에서 월포선상이며 현지 부대와 연계한 방어선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도사단은 반격을 가해 인비동과 238고지, 당구동을 잇는 방어선을 확보하고 기계를 탈환합니다. 잭슨 특임대 쿨터 소장은 경주에 도착한 미 21년대 3대대를 즉각 안강에 진출시키고 1군단장 김홍일 소장과 작전회의를 진행하는데 아군의 병력 소모가 극심하여 반격의 여력이 없으며 북한군 2개사단의 공세 주도권이 느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니 예봉을 꺾은 뒤에 공세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때마침 27일 야간 아군 17년대 전방으로 북한군 12사단 1개연대의 공격이 이어졌고 5시간의 격전 끝에 기계를 상실, 어뢰산 445고지에 다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포항 북방에 전개 중인 3사단도 북한군 5사단의 공세에 점점 밀리는 상황. 콜토 소장은 일시적으로 작전을 보류하고 반격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방어에 주력하기로 합니다. 북한군은 공세를 몰아 부대 간극에 중대 규모의 침투 부대를 투입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직 도움산에 완전히 전개하지 못했던 수도사단 1년대와 공세에 밀리고 있던 3사단 22연대 사이에 3km에 달하는 큰 간극이 발생했는데 북한군은 이곳을 탐지하여 병력을 집중 투입했고 이윽고 학전동을 점령하여 돌파구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항공정찰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던 1군단은 군단 예비대였던 8년대 3대대를 3사단에 배속시킨 후 자명동에 긴급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어진지를 구축한 지 1시간여 지나자 북한군 1개연대 병력이 이곳에 파상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하게 돌아갔고 전선이 돌파당한다면 포항의 3사단은 포위될 것이었습니다. 1군단은 효자동에서 재편성 중이던 26년대를 급하게 3사단으로 원대복귀시키고 1개 대대로 하여금 약물산에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하면서 침투 중인 북한군 저지에 성공합니다. 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간극을 파고든 북한군 1개연대의 적정에 집중하여 전차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북한군 주력이 경주 축선으로 투입될 것을 대비하여 7번 도로상에 배치하자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잭슨 특임대 콜터 소장은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1개 중대의 보병과 전차소대를 자명리로 진출시킵니다. 그러나 이곳의 지형이 전차 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현장 지휘관은 이미 전술적 가치를 상실한 5천 비행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김홍일 소장의 예측은 후에 북한군 전차들이 형상강을 도하하면서 현실이 되었고 한 대대장의 현장 판단으로 경주가 북한군에게 함락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